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말이죠, 이 다양한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우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이 한변에서 이재명이를 이 변호사로서 징계를 해달라, 이렇게 경기도 변호사협회에 성명을 밝혔어, 성명서를 전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 이거 참 큰일 났는데요, 지금 정보사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네요. 뭐냐, 지금 이제 정보사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북 공작 전문 정보기관이 이제 군 정보사인데, 굉장히 그 중요한 정보기관이죠. 우리 국정원하고도 이제 각별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중요 공작기관인데, 정보사 요원들이 지금 이제 이 현직 요원들 신상 정보가 북한에 넘어갔다. 그래서 말이죠, 최근에 해외에 파견되어 있는 정보사 요원들이 긴급 본국 소환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 알고 보니까 말이죠, 이게 현재 누가 지금 용의선상에 올라와 있느냐, 바로 최근에까지도 현역으로 뛰었던 요원이 군무원으로 다시 이제 재취업을 했는데, 요 군무원으로 재취업한 A씨, 이 노트북을 통해서 이 신상 정보들이 전부 다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인은 이거 무슨 소리냐, 내가 제보하지 않았다, 제보지 않고 내가 해킹당했다 라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요, 이거는 해킹당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넘어준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도 주미 지금 국방부 무관, 주미 국방무관은요, 국방무관 중에서 제일 계급이 높은 소장이에요. 자, 투스타가 이제 국방무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말이죠, 이 갑질 의무 등으로 인해서 이걸로 해서 본부에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정보사도 국방부 소관, 주미 무관도 국방부 소관. 이거 국방부 참여 신원식 장관 잘 다뤄주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성동 의원이 말이죠, 어제 TV조선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봤는데, 윤한 갈등 이거 없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비서실장 박정아 의원 발탁한 것은 아주 잘한 것이다, 상당히 호의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권성동 의원이 지금 최근에 말이죠, 이 김규현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로비 의혹, 그러니까 이제 임성근 지금 사단장을 살리려고 결국은 김건희 여사를 동원했다, 이 의혹 말도 안 된다, 이거야 사기 탄핵 게이트다 라고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언론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TV조선에서도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제 정권 재창출하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전략을 택하고 있느냐. 그래서 펜앤마이크 보도를 보면은요, 박근혜 대통령식 정권 재창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럴듯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까지 해서 이진숙 지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다 끝났는데, 자, 이거 결국은 이제 MBC 지들이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문재인 정권 때는 어느 정도나 KBS, MBC를 갖다가 정권에 맞게 대수술했는지, 그걸 보면 문 정권 때가 훨씬 더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조선일보가 잘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여기에서 말이죠, 이 한변에서 지난 24일 날 경기중앙지방변호사에다가 이재명이를 좀 징계해달라, 징계 청원을 접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명서 내용을 보면은요, 한마디로 이재명이가 지금 변호사가 하는 게 변호사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이재명이가 시험 볼 때는 사법시험이 되게 쉬웠나 보다, 이런 엉터리가 변호사 시험에서 합격한 걸 보면 이런 얘기를 듣는 바 있는데, 한마디로 자질도 능력도 아무것도 안 된다, 노골적으로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거짓말까지 다 하고 있는데, 이런 인간이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그러니 박탈하라, 이런 취지의 성명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이 성명문 내용에 따르면요, 지금 이재명이는 정의구현과 인권 옹호에 힘써야 되는 변호사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을 갖추기는커녕 노골적으로 정치인으로서의 야심만 지금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일반인의 기준으로서 보더라도 부끄러운 처신을 거듭하고 있어서 더 이상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유력 정치인으로서 변호사법과 대한 변호사 윤리 규정에서 요구되고 있는 품의 유지 의무가 있는데 자신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하여서 현재 형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거짓말 잡아떼기, 그리고 공직 재직 중에 직권을 남용하는 이런 걸 보면 본인의 영달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위법 행위를 했고, 이거는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대부분 징계 소요 시효 3년을 넘겼거나 따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유야무야된 사정이다. 그래서 특히 이재명이는 변호사의 품의 유지는 그야말로 직무의 내외를 막라고 준수해야 할 의무인데 일벌백계의 엄정한 징계를 내려서 변호사직에 대한 일반의 기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징계 청원을 경기 변호사에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지방 변호사에도 아니고 경기 변호사에서 이거를 뭐 검토는 하겠지만은 이거 수용할까요? 참 이게 언강생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는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변의 노력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요, 내내 부정선거 의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에서요, 광주 북구 갑 여기에서 당선된 지금 현직 의원입니다. 정준호인데요. 정준호가 이제 최근에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에서 법원 재판에 넘겼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 요 내용도 여러분들께 제가 몇 차례 보고해드린 바 있는데요.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 그 이제 모 중소기업, 그러니까 이제 건설업체입니다. 건설업체 대표의 딸을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보좌관으로 채용하겠다. 그래서 이 비리를 저질러요. 그래가지고 그때 정치자금 5천만 원을 받아먹었어요. 요게 이제 딱 걸린 거가 되겠고,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경선 과정이니까 이제 치열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 경선 선거 과정에서 불법을 한 거예요. 요 불법의 내용은 뭐냐? 한 전화 홍보원을 12명을 둬가지고요. 1만 5천 건의 홍보 전화를 했고, 그리고 이제 홍보원 2명이 4만 건의 홍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했는데요. 요거 돈 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를 하다 보면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회계 사무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사무원하고 이제 사무국장 정도로 둘 수가 있죠. 등록된. 예. 그런데 이 전화 홍보원 12명, 이게 1만 5천 건 홍보 전화를 하게 하고서 돈을 갖다가 520만 원을 제공했어요. 예. 요런 사람들한테. 요게 이제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 관계자들에게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선 때는 공식적으로 이제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 제한이 있고 공식적으로 후보가 되면 이제 회계원한테는 이제 돈을 주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선거운동으로 동원된 사람들도 일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한테 돈 주는 거, 이거는 불법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관계로다가 이 정준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직선거법도 위반이고 정치자금법도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 정준호가 후보 시절 때 이 전화를 한 이 전화 홍보팀장, 그리고 SNS 담당 직원, 요 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부 넘겼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 정준호에 대해서는요,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내놨는데, 요거 지금 말이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자금법이 5천만 원이 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정준호가 작년 12월부터 금년 2월까지 선거 사무 관계자로 신고하지 않은 6명도 경선운동에 이제 도와를 줬는데, 이때도 급여로 1,680만 원도 또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요걸 보면 죄질도 나쁜 거니와 그 다음에 돈 액수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광주 북갑 여기에서는 이제 재보궐선거의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이 정보사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거 정말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자, 이 정보사, 왜 큰일이냐? 정보사는요, 실질적으로 대북 공작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군 정보기관이에요. 자, 그런데 현장에서 뛰고 있는 정보 요원들, 그러니까 현장에서 정보 요원들이 뛰는 데는 이제 백색으로 뛰는 사람이 있고 흑색으로 뛰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백색 요원은 이제 화이트 칼라라고 이제 화이트 요원인데, 요 화이트 요원은 외교관 신분으로 해외 공간에 나가서 공식 직함을 갖고 외교관으로서의 이 면책 특권을 갖고 활동하는 정보기관 요원이 화이트 요원이고, 블랙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신분과 직업을 다 위장해서 첩보수집을 활동하는 비밀 요원입니다. 그래서 발각되더라도 보통 파견국에서는 관련성을 부인해요. 그래서 이제 하다가 이제 걸리면, 정보 활동에 걸리면 이제 형사 처벌을 받을 우려성이 제일 커요. 왜냐하면 보호막이 하나도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화이트 요원이든 블랙 요원이든 간에 정보사일 수도 있는데, 요 요원들에 대한, 해외 활동 중에 있는 요원들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전부 북한에 넘어갔다. 이런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정보사에서 대대적으로 요 관련 내용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요. 어떤 일이냐? 과거에는 이제 현역 군인으로 이제 첩보 활동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군무원으로 전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역으로 이제 끝말 수 없게 되니까 뭐 임기가 끝났거나 그러겠죠. 계급정은. 그러니까 이제 군무원으로 재취직했는데, 요 군무원으로 재취직한 노트북에 있는 정보, 이게 무슨 정보냐? 바로 요원들의 신상 정보라는 겁니다. 요것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정보사가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본인은요, 이거 나도 해킹 나 했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간첩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히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노트북에 왜 이게 이제 북한 간첩으로 포섭됐다고 볼 수밖에 없냐면요. 정보사 요원들의 신상 정보가 요 노트북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노트북에는 이런 게 담겨져 있어서는 아니 되는 정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정보는 혼자서, 군무원 혼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성격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틀림없이 제3의 조력자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북한한테 포섭된 간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랍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게 이런 그 노트북에 그야말로 신상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럼 어마어마한 정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북한한테 포섭된 간첩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 정보사가 이거를 잡았느냐. 이제 국방부 여야 의원들이 국방부에다가 이 정보사 기밀 유출 조사와 관련해서 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런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런 이와 관련된 제보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지 않아도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휴민트 정보가 다 정보망이 무너졌다. 이런 비판이 많았었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휴민트, 그러니까 인적 정보, 이 여건을 좀 확충하려고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때 요 관련자가 넘어가서 굉장한 정보 사고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지금 정보사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주미 국방무관도 본부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은 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미 무관은 이제 투스타 소장인데요. 뭐 때문에 받았냐면 이제 갑질 의혹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외 사적 지시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요, 주미부관실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그야말로 이 국방부에 진정을 하면서 알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 국방부관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의 현지 조력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이런 미러클 작전을 직접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소장까지, 문재인 때, 막판에 소장 진급해서 국방무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국방무관도 이제 좌파 성향의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요, 이제 권성동 의원의 TV조선의 인터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TV조선 윤한 갈등 이거 없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김규현 변호사의 녹취록을 보면은 김규현이가 사기 탄핵이라고 하는 가짜 프레임을 걸어서 가짜로 조작해가지고 이제 탄핵을 하는 것이죠. 뭘 조작했냐? 녹취록을 조작한 거예요. 녹취록을 조작해가지고
마치 말이죠. 이 단톡방에 있는 멤버들 가운데 하나인 이 김기현이가 말하자면요. 지금 이제 그 사기 김기현이가 말이죠. 이 단톡방에 있는 여러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게 이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친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결국은 이 로비스트 지금 김종호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사람이 외압을 행사해서 임성근 사단장을 말하자면 잘리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 요런 가짜 녹취록을 내놓고 요거를 또 MBC한테 줘요. 그래서 이 MBC 제보 공작 사건이라고 이제 권성동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여기에 관해서 이게 이제 사기 공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철저히 진상을 파헤쳐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와 관련해서 이거는 그야말로 김기현이가 민주당과 벌이고 있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다. 그러면서 김기현이는 본인이 가십으로 지부한 그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술자리에서 JTBC에 알렸고 JTBC는 김 변호사가 보도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단독 보도를 통해서 임성근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에 불씨를 당겼다. 이런 제보 공작의 전모를 다는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앞으로도 말이죠. 계속 논의될 가능성이 크고 논란이.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권성동 의원은 지금 박정아 대표 비서실장 인선 이건 아주 잘했다. 그 이유는 박정아 의원이 아주 영민하고 부지런하다. 젠틀하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일을 잘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역 안배보다는 능력을 최우선시해서 적재소수에 뽑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윤친한 계파는 사실상 없다. 이렇게 밝히고요. 본인도 말하자면 여기에 더 도와주기 위해서 이번에 선거 때 한동훈 측에 이 보좌진을 파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오히려 장제원 전 의원과 가까운 그룹이 이번에 한동훈 캠프에 상대적으로 많이 참석을 했다. 이런 새로운 사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요거는 이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이제 출범 8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을 싹 다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바꿨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 윤석열 정부는 지금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없이 깔끔하게 방송통신위원회도 운영하고 그리고 방송들에 대해서도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지만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것은 현 정부는 안 하잖아요. 자, 이번에 이제 그 이진수기가 되면서 박문진 이사를 바꿔서 지금 이제 공정성, MBC의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는 인물로 지금 채우려고 하는 요 작전만 하고 있는데요. KBS 보도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도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KBS, MBC 사장을 전격적으로 교체해서 공영방송 장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론노조하고 감사원, 고용부 등을 총동원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이요, 2017년도 8월에 워크숍을 만든 것으로 알려진 방송 창원 문건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돼서 지금 이제 이 방송 MBC를 꽉 장악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다. 그래서 이진숙이를 그렇게 몰아붙인 거가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약국지만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펜앤마이크에서 지금 길게 보도하고 있어요. 어느 대표든지 정권을 잡으려고 하죠. 그게 정당의 가장 중요한 소중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박근혜식 정권 재창출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중에 이제 하나는요,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MB하고 갈등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했잖아요. 외형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한동훈 대표도 지금 윤 대표하고 좀 갈등 관계가 다 풀어진 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창출을 위해서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좀 프렌들리한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한동훈이는 이미 갖추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저도 이제 보도해 드렸지만은 한미 동맹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현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실리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좋은 정책들 요거를 계속 홍보하고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 수학 연설 때 이거를 분명히 밝혔어요. 뭐라고 밝혔느냐? 자, 한마디로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유능하다. 그 점에 있어서는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우리가.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는 무너진 한미 동맹을 봉헌하고 한미 핵동맹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자세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친윤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이 잘한 정책을 그렇게 막 홍보하지 않는데 한동훈 대표는 잘한 정책. 그래서 이제 핵우산 문제, 이 한미동맹 문제, 자, 그리고 이제 노조개혁, 이런 3대 개혁 문제, 이런 거는 잘 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지지를 해야 된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특히 이 한미동맹, 요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제 이 미군 핵이 한반도 유사시에 쓰이는데 우리 의견은 전혀 아니고 미국이 독자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우리 한국도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요게 어마어마한 정책의 큰 변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본다면 우선요, 지금 이제 이번 수학연설에도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몇 날을 걸리더라도 반드시 이 개파 갈등은 없도록 하겠다. 요 말까지 한동훈이가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부 갈등을 없애는 거, 이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바로 뭐냐? 좋은 정책들. 한동훈 위원장이 좋은 정책을 예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핵 우산 전개 작정과 관련해서 사전에 긴밀히 공부한다고 하는 거. 왜? 한국은 지금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자, 요런 문제. 그 다음에 민노총을 비롯한 노조 개혁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보낸 겁니다. 자,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제 개파 분열을 용납하지 않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책,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끝까지 추진해 나간다. 요거를 수락연설에서, 그리고 이제 출마의 변과 수락연설에서 이 박근혜 전 정권의 말하자면 이 개파 갈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그랬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의 모든 일들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 없다면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 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요거를 인용해서 개파 갈등을 불식시키자. 요렇게 주장했어요. 요런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권 재창출 전략을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벤치 마킹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 요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옳은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